저는 저희 한의원에서 다이어트를 해드리면서 이분들의 식단을 봐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의 식단을 보면은 과일 주스를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분들은 이게 건강에 좋고 살도 잘 빠지라고 이런 걸 드시고 있는 걸 텐데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과일 주스가 살도 더 찌우고 식욕도 폭발시킬 수 있다는 점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 과일 주스가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ABC 주스, 과일 주스, 채소 갈아서 먹는 주스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들 드시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들의 원료들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단지 문제가 몇 가지 있을 뿐인데, 일단 갈면서 혹은 착즙을 하면서 식이섬유가 완전히 파괴되거나 제거가 된다는 거죠. 식이섬유가 없으면 당분 흡수가 굉장히 빨라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비싼 과일을 사서 열심히 갈아서 콜라만큼 살찌기 쉬운 주스를 만들어 먹고 있는 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아침 공복에 당분이 높은 음식부터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하루 종일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건 물론이고 식욕도 엄청나게 오르내리게 됩니다. 게다가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 우리 과일이 사과에만 각설탕 8개만큼의 당분이 들어있는데, 이 당분들이 간으로 가서 대사가 되면서 지방간을 만들게 되고 내장 지방이 쌓이게 돼서 뱃살만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살이 안 빠지고 오히려 찌게 되는 거죠. 과일 주스 말고도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식단들이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식, 누룽지, 떡, 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전통적으로 먹어오던 이런 탄수화물 식단들이 건강에 굉장히 좋은 것 같긴 하지만 완전히 탄수화물 위주로 구성된 식단입니다. 이런 식단들은 공복에 혈당 스파이크를 발생시키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게 되는 거죠. 저는 저희 한의원에서 살찌고 싶어서 오신 분들에게는 미숫가루를 드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살이 잘 붙는 음식 중에 하나라는 거죠. 다음은 빵에 잼. 우리 가족들 챙긴다고 바쁘다 보니까 빵에 잼 발라서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역시나 빵은 탄수화물이죠. 잼은 설탕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조합이 절대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통곡물빵은 괜찮은 거 아닌가? 통곡물빵은 사실 탄수화물 함량은 일반 흰빵이랑 똑같습니다. 밀가루는 어떻게 만들어도 밀가루라서 살을 찌게 만들고요. 그리고 유기농 잼이면 괜찮지 않을까 하시는데, 우리 과일에 설탕이 많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건강하게 유기농을 했었어도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을 졸여서 만든 잼에는 과당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끔만 드셔주시는 게 좋고요. 가끔 또 땅콩버터를 바르면 괜찮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땅콩버터 자체는 괜찮아요. 단백질도 많고 불포화 지방도 풍부해서 건강에도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식품인데, 이거를 빵에 드시지 말고 사과나 샐러리, 당근 이런 채소나 과일에 같이 곁들여서 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리얼의 우유인데요. 우리 아침에 목 칼칼한데 시원한 우유에 시리얼 같이 타서 먹으면 정말 맛있죠. 저도 예전에 정말 자주 먹었었던 음식인데요. 그런데 우리 시리얼은 탄수화물을 갈거나 압착해서 만든 탄수화물 식품입니다. 이걸 우유에 말아서 먹게 되면 설탕을 우유에 타먹는 것처럼 혈당을 굉장히 빠르게 올리게 됩니다. 제가 공복 혈당 측정계로 확인을 해보니 시리얼의 우유 조합은 확실히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어냅니다. 단백질이 들어있는 시리얼들도 나오죠. 이런 건 어떤가 궁금하실 텐데, 이것도 통곡물빵이랑 비슷합니다. 좋은 게 들어있긴 하지만 탄수화물 자체가 혈당을 올리는 악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단백질이 포만감이나 근육 생성에 조금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살이 찌게 된다는 거는 변함없는 사실인 거죠. 이것도 먹지 말고 저것도 먹지 말고 도대체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이제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백질 한 가지, 그리고 채소나 과일, 필요하면 좋은 탄수화물을 소량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멀리하고 단백질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밤새 비워진 아침 공복에 어떤 음식이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우리 몸의 대사 모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로 시작하면 지방 저장 모드, 그러니까 살찌는 모드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단백질이나 식이섬유로 시작을 하게 되면 지방 연소 모드, 그러니까 살이 빠지는 모드가 켜지게 됩니다. 살을 빼고 싶다면, 건강하고 싶다면 아침 처음 단추는 꼭 지방 연소 모드를 켜는 단백질이나 식이섬유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아침에는 또 다들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무가당두유 한 팩에다가 방울토마토를 같이 드시는 거예요. 아침에 식욕이 크지 않을 때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이고요. 제가 두유는 여러 가지를 많이 먹어봤는데 계속 먹어보다 보니까 질려서 바꾸고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정착하게 된 게 밥순우 약콩두유입니다. 단백질이 7g이라서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그러다 요즘에는 상하목장에서 콩물두유가 새로 나와서 먹어보고 있는데 이것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추천드립니다. 맛도 고소하고 당분도 적은 두유들이라서 한 번에 한두 팩씩 드셔도 괜찮습니다. 집에서 만들어 드시는 콩물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계란 올리브유 식단인데, 계란 2개에 올리브유를 좀 뿌려주시고 오이나 방울토마토를 같이 드시는 건데요.
천연 위고비 식단이라고 해서 한동안 굉장히 유행했던 식단입니다. 실제로 영양 구성이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추천을 많이 드리고 든든하기까지 합니다. 계란은 구운 계란이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계란을 먹게 될 때는 밥솥에다가 계란을 한 판씩 구워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두고 한 번에 2개씩 3개씩 꺼내서 먹곤 했고요.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한 개는 계란 노른자 있는 거 같이 드시고 나머지 한두 개는 계란 노른자 없이 드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다음은 두부식입니다. 두부를 한 300g 정도랑 간장과 참기름 좀 뿌려 드시고 방울토마토 같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맨날 계란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제가 선택을 하는 게 두부입니다. 제가 먹는 두부도 추천을 또 해드릴게요. 저는 두부도 이거저거 많이 먹어보다가 지금 몇 달째 동일한 두부를 먹고 있는 게 있는데 생명물 두부에서 나온 미니 두부로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사이즈가 작아서 빨리 먹을 수가 있는데 한 개에 단백질이 10g이나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아침에 미니 두부 2개를 샐러드랑 함께 같이 먹게 됩니다. 아까 간장에 참기름 말씀드렸는데 저는 샐러드에 먹을 때는 올리브유랑 발사믹 식초에 곁들여서 먹는데 정말 괜찮습니다. 다음은 그릭 요거트식인데 무가당 그릭 요거트 하나에 베리나 키위류를 조금 곁들이고 견과류를 한 10알 정도 넣어주는 건데요. 무가당 그릭 요거트는 제품에 따라서 단백질이나 당 함량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저당이고 고단백으로 된 제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맛과 건강을 위해서 블루베리나 딸기, 키위 같은 걸 소량 넣어주시고 든든한 지방과 건강한 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는 견과류를 10알 정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꿀은 넣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릭 요거트는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고구마식입니다. 오전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 혹은 탄수화물을 너무 줄이면 기운이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건데 고구마 작은 거 하나에다가 무가당 두유를 같이 먹는 거죠. 뻑뻑하니까. 단백질도 채우고요. 사실 우리가 몸 쓰고 머리 쓰려면 탄수화물이 적정량 필요한데요. 그럴 때 고구마를 70g에서 100g 정도 같이 드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먹는지 또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맨날 먹는 식단을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날마다 동일하게 먹고요. 미니 두부 2개, 샐러드 채소, 그리고 방울토마토 있으면 조금 넣고 제철 과일을 조금씩 한 요 정도씩 넣습니다. 그리고 두유 1개랑 견과류 10알 정도를 매일 같이 먹고 있어요. 이렇게 먹으면 혈당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단백질 섭취도 풍부하게 할 수 있고 굉장히 배도 든든하거든요. 그래서 점심때까지 크게 배고프지 않고 점심 식사 조절까지 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맨날 똑같은 거 먹으면 질리지 않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아침에 우리가 어차피 입맛이 없잖아요. 그때 그냥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좋더라고요. 그리고 샐러드 같이 시원한 음식들이 아침에 갈증 있을 때 먹으면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다이어트를 하시는 데 있어서 아침에 첫 단추를 끼우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체중 조절이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난 안 될 것 같다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잘 정리해둔 영상을 고정 댓글에 링크로 달아뒀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